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2,300만 명이 지켜봤던 공화당 2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이 나고 첫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성 CEO 출신이고 2차 토론회 때 성적이 좋았던 칼리 피오리나가 2위로 껑충 부상을 했습니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가 1위입니다. 그러나 9월 초보다 지지도가 아주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제프 부시 근근히 5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한때 선두그룹에 나섰던 위스콘신의 거버너 스캇 워커 1% 이하 아주 바닥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 프라이머리 일렉션 예비 선거의 선거전 때는 이 디베이트 토론회가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상승 추락이 이 토론회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도 예배가 아닌 해입니다. 8월 6일에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제프 부시, 스캇 워커 그래서 1, 2위, 3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만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가 끝이 나고 한 달 반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칼리 피오리나, 벤 칼슨 이렇게 1, 2, 3위로 변화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선두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특이사항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세너터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크게 부상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선두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출직 연방 상원의원이니까 그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CNN의 이번 조사를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2차 토론회가 끝난 지 3일 이후에 한 조사입니다. 트럼프 24%, 9월 초에는 32%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초보다 8%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피오리나 15%인데 3%에서 아주 급상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칼슨 14%, 19%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4위인데 지금 11%의 지지율인데 3% 9월 초에 3%에서 아주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프 부시 9% 그냥 근근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텍 크루즈라든가 마이크 하커비가 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랜 폴, 크리스티, 존 케이식, 스캇 워커 모두 4% 이하 1% 아주 그 대부분의 주지사 또 상원의원 출신들 이 기성 정치인들이 바닥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세를 보면은 1등, 2등, 3등이 모두 비정치권 출신이죠. 소위 워싱턴에서 그 아웃사이더들이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위권이 이제 얼마나 더 계속이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죠. 3차 토론회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프라이머리 일렉션 때는 항상 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일 지금 형세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1위를 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응답을 하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50%에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 세력들이 불만이 가득 찬 일부 층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다. 그런 의심이 항상 있는 것이 이제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껑충 도약을 한 칼리 피오리나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 휴렛 패커드 컴퓨터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 전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 3만 명을 감원을 하고 자신은 한 4,200만 달러를 챙겨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았다.
이제 그런 아주 반보통 사람, 반근로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장본인입니다. 벤 칼슨, 이 사람이 흑인이죠. 공화당이 흑인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오바마가 대통령 선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의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아래 제프 부시 아직 맥을 못 추고 있고 또 그 아래 주지사 상원의원 그만한 사람들이 과연 크게 부상할 인물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누군가 별로 이 여론 속에 이들에 대한 확신의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대부분 약점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이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민주당에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인물이 나올까? 이런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칼리 피오리나가 자신의 기업 총수 시절의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다가 풀페이지 광고를 냈는데 무려 $140,000나 광고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가 훌륭한 기업의 총수였었다. 그런 증언 기사식의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140,000를 누가 냈느냐 보니까 피오리나의 선거기금 부자에서 이 돈이 나갔다. 그러니까 돈을 대주고 이 광고를 실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오리나가 2005년도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주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원의원인 민주당의 바버라 박서 이 의원에게 아주 철퇴를 맞고 낙다운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박서 의원 이분도 이제 여성 상원이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피오리나를 소득 불균형의 원인 제공자다 또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의 상징이다, 기업의 탐욕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 컴퓨터 회사가 분리될 당시에 피오리나가 3만 명을 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당시에 자가용 야트를 샀고 자가용 비행기를 샀고 퇴직 시에 $4,200만 챙겨서 퇴직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되니까 2005년도 선거전에서 바로 이자가 근로자를 못 살게 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의 얼굴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피오리아가 무릎을 꿇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선에 또 나왔는데 당시에 그런 경험과 이런 이미지를 없애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오리아의 지금 현재 2위 부상도 역시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3위인 그 벤 칼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지난 주말에는 방송 대담에 나와서 마슬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말썽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오바마가 마슬렘이고 오바마가 심지어는 미국 시민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냥 이 내용을 슬쩍 넘기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유세장에서 아주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존 맥케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질문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그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는 비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눈 조사를 보니까 경제를 누가 제일 잘할까? 도널드 트럼프가 44%로 1위입니다. 이민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처리할까? 47% 트럼프 1위입니다. 15%가 루비오입니다. 국제 문제 22%가 트럼프입니다. 루비오가 1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얼마나 이번에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공화당계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65%가 나는 열심히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51%만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 순위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인지 또 얼마나 앞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 큰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